네, 오늘도 어김없이 퇴근 후에 녹음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하루 종일 목을 써서 좀 목이 아픈데 그래도 이제 녹음을 한번 해보려고 하는 중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나눌 내용은 이제 레마르크의 저작 서부전선 이상 없다라는 작품입니다. 고전 소설로 유명하고 또 전쟁에 대한 참상을 다룬 소설입니다. 전쟁에 대해서 보통은 영웅적인 서사를 많이 다루는 편이지 않습니까? 어떤 전쟁 영웅들, 뭐 일반적인 뭐 그런 내용들을 다루기보다는 사실 전쟁의 참상을 다루는 소설이 어떻게 보면 더 감동이 일어나죠. 전쟁이라는 건 결국 죽고 죽이는 죄 없는 이들이 죽어나가는 그런 현실을 더 극렬하게 보여주니까요. 서부전선 이상 없다가 그런 어떤 시초격이 된다고 이제 전해지고 있어요. 물론 그 전에도 그런 책이 있었겠지만 저는 자세히는 모르기 때문에 아무튼 이 책이 굉장히 의미 있는 이유가 그런 전쟁에 대한 참상을 담담히 다뤄냈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 책을 알게 된 이유는 제가 대학 시절에 선생님께서 서부전선 이상 없다에 대한 책을 설명해 주면서 왜 서부전선이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그 당시 1차 대전에서 뭐 여러 전쟁들이 있었겠지만 2차 대전과 달리 1차 대전은 그 서부전선, 그러니까 독일과 프랑스 간의 그 장기전이 굉장히 지속적으로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 한 전선에서. 그러니까 서로 대치되는 상황이 너무 지속되다 보니까 거기서 엄청나게 뭐 군비도 많이 들었겠지만 전사자들도 많았겠고 거기에서 이제 어떤 정신적인 충격이 많이 컸다고 하는 거죠. 국가가 갖는 충격도 있을 거고 개개인이 갖는 충격도 있을 거고 그런 것이 어떻게 보면 이제 소설적인 등장이 배경이 됐다고 볼 수도 있겠네요. 1차 대전과 2차 대전의 특징 중 하나는 총력전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전쟁을 이제 온 국가에 있는 구성원이 다 동원된다는 말이라고 볼 수 있죠. 예전 같은 전쟁은 군인이 있고 뭐 군인을 통해서 지원되는 뭐 물자를 제공하는 뭐 상인 계급이 있을 거고 또 그걸 주도하는 작전을 주도하는 뭐 귀족 세력, 뭐 지도자 세력이 있는데 그 1차 대전이나 2차 대전, 세계 대전은 정말 모든 이제 기업들은 군수 물자를 생산하는 공장을 돌리는 거고 남자들은 뭐 성인이 되는 경우는 이제 군인이 돼서 징집되고 뭐 여성애 같은 경우는 뭐 어느 정도 능력이 있으면 간호 쪽으로 가거나 또 마찬가지로 군수를 공장에서 이제 열심히 일을 하는 그런 식으로 온 국민이 다 전쟁에 참여하는 방식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1, 2차 대전에 참 이제 이후에 패전 혹은 뭐 승전 이후에도 그 후유증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컸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배경 속에서 이 서부전선 이상 없다를 읽게 되면은 참 어떤 인간의 그런 전쟁에 참여하는 그런 젊은 청춘들을 그 담담히 묘사해내는 장면이 저는 어떻게 보면 참 일품이었던 책이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사실 소설을 잘 읽는 것을 어려워합니다. 뭐 고전 소설은 특히 또 번역도 뭐 잘 되더라도 저한테는 힘들게 느껴지기도 하고 그런 면도 있지만 열심히 요즘 소설을 읽으면서 훈련을 좀 하고 있는데 고전 소설은 좀 힘들었습니다. 그래도 이 책은 이제 주인공 파울이라는 인물 중심으로 다뤄지기 때문에 그나마 1인칭 이제 시점의 소설이다 보니까 그나마 좀 다행이었습니다. 그래도 등장인 인물들 간의 이제 캐릭터들이 한 번에 다 파악하기는 조금 제 입장에선 버거웠습니다. 뭐 소설을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전혀 뭐 그런 제 고민이 오히려 의아할 수도 있겠지만 말입니다. 한 가지 뭐 묘사되는 점 중에 느꼈던 뭐 소감은 그러니까 요즘 영화 장면에서 등장하는 것들이에요. 어떻게 보면 서부전선 이상 없다가 뭐
시초이기 때문에 그냥 뭐 내무반 같은 데나 아니면 전장에서 잠깐 이제 전쟁을 잠깐 쉬는 전투가 멈춘 순간에 서로 나누는 대화에서 일상에서 그들이 군인이 아니었을 때 뭐 누구는 학교에서 다니고 싶고 뭐 누구는 뭐 공무원으로 일하고 싶고 아니면 뭐 내가 연애했던 그 친구랑 결혼할 계획이다 뭐 아이는 낳겠다 뭐 이런 그냥 시껄렁한 이야기를 던집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복선 같은 개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이 전쟁에서의 그 더 잔인성을 그런 묘사를 통해서 극대화할 수가 있죠. 그 친구들은 군인이 꿈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 세계대전 때문에 참전한 그러니까 징집된 군인일 뿐이기 때문에 그냥 소박한 일상의 꿈 그에 대비되는 그들이 전쟁 통해서 겪는 비극이 그렇게 대비되면서 좀 더 소설 속에서 그 인물들이 좀 더 그들이 처한 상황이 좀 더 비극적으로 극적으로 드러나는 것들이 이 소설에서 보여주는 좀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뭐 자세한 내용을 굳이 설명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간단하게 묘사를 어떤 식으로 한다는 점에서 다뤄봤고요. 제가 생각한 가장 극적인 포인트는 주인공이 프랑스 군인을 직접적으로 이제 죽이게 되면서 발생하는 그의 심리 묘사가 참 걸작입니다. 그러니까 군인은 어쨌든 그러니까 적군을 죽이기 위해서 훈련된 이제 어떤 기계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주인공은 군인으로 태어난 게 아니고 군인을 택한 게 아니기 때문에 누군가를 죽였다는 거에 대해서 이 사람의 인생을 빼앗았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한 죄책감과 그런 떨리는 감정들을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물론 주변에서는 당연히 아무렇지도 않게 얘기하지만 굉장한 트라우마를 갖고 되겠죠. 참 허무할 정도로 주인공의 전사에 대한 내용은 그냥 한두 문장으로 끝나버립니다. 이 전사한다는 결론과 함께 보고서 또한 허무한데 그냥 서부전선 이상 없음이라는 결말로 끝이 납니다. 사실 결론이라는 게 중요하지 않고 이 소설에서 다뤄지는 그 전쟁에 어쩔 수 없이 참여하게 된 사람들, 전쟁 속에서 어떤 식으로 느끼는지에 대한 그 주변 인물들의 묘사가 이 책을 지금까지도 읽게 만드는 힘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리고 마지막 클라이막스도 정말 담담하게, 이 전쟁이라는 거는 결국 사람의 죽음이 그냥 통계 숫자, 그리고 전장에서의 상황이 그냥 보고서 한 쪽으로 끝난다. 이런 장치, 이런 문장을 통해서 마지막까지도 전쟁이 가지고 오는 그 비극적인 참상에 대해서 굉장히 깔끔하게 마무리하는 소설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영화 보면서 허트로커라는 영화를 떠올렸어요. 그러니까 전쟁을 통해서 무너져가는 일상, 그리고 전쟁이 아닌 일상에서는 더 이상 살기 힘들어하는 그 주인공의 모습을 통해서 전쟁이 어떠한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이제 생각을 하게끔 하는 영화였는데, 서부전선 이상 없다라는 소설이 딱 그런 어떻게 보면 원조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좀 제가 이제 마침 떠올라가지고 봤는데 이제 넷플릭스에도 서부전선 이상 없다가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서부전선 이상 없다를 이제 보고 난 소감을 또 이어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고요. 서부전선 이상 없다의 이제 소설을 읽었으니 영화는 어떨지 지금 평이 좋은 걸로 보이니까요. 한번 다뤄보고자 합니다. 네, 앞으로도 이렇게 책이나 가벼운 책이 아닐 수도 있겠지만 좀 고전 소설 혹은 요즘 좋아하는 이제 그래도 좀 현대 소설, 좀 출간 시기가 조금 최신에 가까운, 그러니까 막 최신은 아니더라도 그런 쪽으로 조금 신구 조화를 이뤄서 책을 읽어볼까 합니다. 주로 소설을 읽어보려고 해요. 그래도 또 소설 읽으면서 제가 가진 어떤 생각을 정리할 수 있는 힘이 좀 생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전처럼 인문이나 역사나 철학이나 이런 거에 좀 많이 좋아했던 때는 지나가지고 더 이상 그쪽으로 흥미는 많이 없긴 해요. 읽고 싶다는 감정이 없는 책에 대해서 굳이 막 읽고 싶은 생각은 없어서, 그래도 두루두루 영화를 감상할 수 있는 힘이 되는 책, 또 남에게 도움이 될 만한 책
저한테 이제 좀 메시지를 주는 책들 위주로 좀 가벼운 책들, 그렇게 찾아보면서 읽으려고 하고 있고요. 오늘은 사실 뭐 딱히 잡생각 없이 지나간 것 같습니다. 좀 몸도 안 좋고 뭔가 컨디션도 안 좋다 보니까 크게 뭐 떠오를 만한 일이 없었네요. 앞으로도 이렇게 기사나 책이나 잡소리, 뭐 영화 감상 내용 이런 식으로 다뤄보면서 조금씩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업로드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고요. 네, 영상 들어줘서 감사합니다.